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은총 내려주시옵시고 온 인류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참으로 피차간에 주님 앞에 영광스럽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의 41장의 환경은 바로가 오늘 말을 하는 본인이 바로인데 애국 왕이란 말이죠. 7년 풍년 7년 흉년, 그게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건 개념은 아니고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요셉이 하기를 7년 풍년이고 7년 흉년이다 라고 해석을 해줬단 말이에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은 이게 정해진 거라 이게 피할 수가 없다.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꾼 거라서 피할 수 없다. 진리의 흐름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진리의 흐름을 보면서 이 진리가 가는 걸음에 내가 살아있는 당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 일을 적절하게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7년 풍년이 7년 흉년이라는 걸 두고 볼 때 7년 풍년이 좋은 거냐 7년 흉년이 나쁜 거냐 답할 수 없어요. 아무도 답을 못해. 바라기는 풍년이란 말하면은 좋은 것 같은데 과연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되면 좋으냐? 이건 답을 못해요. 7년 흉년이 나쁜 건데 7년 흉년이 지나고 나서 흉년은 나쁜 건데 7년 동안 흉년이 지나고 나서 좋았냐 나쁘냐? 답 못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응? 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불안한 삶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좋은 자세냐 나쁜 자세냐 이거는 아무도 단언 못해요. 내가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좋은 삶이냐 나쁜 삶이냐 단언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시대마다 그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그 시대의 가치관. 7년 풍년 만나기 전에 가치관, 7년 풍년이 끝나고 난 뒤의 가치관, 그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통해서 좋았다, 나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바르지 못하죠. 정확하지 않지. 지나고 나서 본 적, 지나고 나서 다음 세대나 다음 후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인간은 평가받는 거예요. 평가. 인간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평가받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의 우리의 모습은 평가받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 평가받는 삶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개인에게
다 그 기회를 줬어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생명을 영위하는 가운데 내 개인을 인격자로서 나타내기 위해서 인격체 면역 시스템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정어신으로서 구분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인격체 면역 시스템이라는 자체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이걸 지정어신으로 안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고유하게 인격체 면역 시스템 자체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요거 정규분포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했는데 제가 이 정규분포를 이래 하고 통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요. 사실은 책을 쓰면서 그때 잠깐 한 거예요. 그게 2년 전. 이 정규분포를 배운 거는 내 나이 30이니까 30살 정도 됐을 때니까 30년 전에 배워놨고 그동안에 한 번도 이 정규분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자격증을 따라 그러면 회사에서 돈을 준다. 그래서 자격증 딴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 가진 사람이 없어갖고 주변에 그 서울대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아주 생소한 분야, 우리나라는 생소한 분야다. 그러니까 울산이 현대그룹에 있을 때 그걸 교육을 받으면서 2주간 아주 집중적으로 받았는데, 이론 교육 받고, 뭐 또 과제도 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있었는데, 그래갖고 3개월 뒤인가 시험이 있었어요. 3개월 뒤인가 6개월 뒤인가 시험이 있고, 시험 있으니까 그거 맞춰서 막 집중적으로 2주 동안 이론을 했는데, 그때 이론을 공부 배울 때 부서에서 차출돼가지고 내가 차출돼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서울대학에서 오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 그 강의하기 위해서. 그게 뭐 회사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준 거예요. 우리한테도 돈 준다 하면서 이제 공부시켰는데, 이게 현장에 어디가 쓸 수 있는 데가 없었어. 우리가 그때 생각은 그랬어. 도대체 뭔지 몰란 거지 뭐. 가르치고, 근데 그 시험 문제, 그때 품질관리기사 시험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 뭐 예비 문제를 그분이 책이라 이런 책을 막 주더라고. 그러니까 품질관리기사 자격증이 있다. 공업진흥청에서 했는데, 있다라는 것은 아마 이런 자체가 벌써 제도적으로 있다는 것은 어디선가 쓴다는 건데, 쓴다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제도를 먼저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막 기사들, 품질관리 기사들 만들려고 했든지 어떤 건 알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상황에서 그 당시엔 워낙에 이게 뜻밖이었거든. 워낙에 이 상황이 흘러가는 그 구조,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품질관리란 말 자체가요 아주 생소할 때라네. 자격증 땄는데 따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다니까. 그걸 2년 전에 내가 그 책 만들 때 봤고, 그 책 만들 때 내가 본 이유는 뭐냐면, 그때 언뜻 생각난 것도 2009년도에 2009년 6월달에 빌립전대연구소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서 능력 내놨고, 국가 돈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돈 1억을 대출로 신청해갖고 창업자원에 신청하는데, 내가 1억을 적은데 아무것도 뭐 사업한 1억을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그룹에 있었다. 그리고 품질관리 자격증 1급이 있다. 요거 내가 언뜻 생각나서 자격증이 있다는 거 적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더만은
다른 말 안 하고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대단한데요. 이러더라고 내한테. 이력이 대단한데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 이력이 대단한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거기 뭐 그냥 아이고 뭐 그까짓 거 뭐 한 번도 안 썼으니까. 품질관리 기사 한 번도 안 썼으니까. 근데 그게 생각나가지고 내가 책에 연상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긴 하니까 아무 그 중에서 연결해서 책에다가 이 내용을 좀 적은 거예요. 그래 어제는 내가 왜 또 했냐면은 워낙에 이게 오랫동안 내가 안 쓰던 거라서 한번 지난 시간에 자료를 들고 나올까 해서 이게 내가 개념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지. 뭐 이 자료 같은 것도 다 보고 어디서 보고 하긴 했지만은 이게 지금 쓰고 있는 용어들이 내가 말을 해도 이게 뭔가 잘못 알고 있고 요는 불확실한 거.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네이트에 내가 뭐로 갖고 표준 편차로 갖고 내가 검색을 했는가? 정규 분포로 검색했나? 어쨌든 뭔가 용어를 해서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고 내가 놀란 게 뭐가 놀래나니까? 검색을 해서 보니까 자료가 저기 뜨는데 그 질문하는 내용이 쫙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이 어디 있노 하고 이제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제목을 쭉 읽는데 그게 자기가 그 어떤 부모님이 여자분인데 뭐 중3 학생의 어머니라 하던가 학부모라든가 중3 학생의 어머니인데요.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학교에서 성적표가 왔는데 성적 통지표가 왔는데 그게 뭐라고 써놨더라? 원점수가 얼마다. 그 다음에 과목 평균이 얼마다. 표준 편차가 어떻다. 이렇게 적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학생이 과연 우리 아들인가 딸인가 몇 등이란 말이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니까. 야, 이런 학부모들도 내가 알고 있는 통계에 나오는 이 용어들을 그냥 네이트에 그냥 올리네? 나는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거 뭐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학교에서 성적표를 보내는데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원점수 이런 거를 세 단어만 딱 해서 보낸다는데 도대체 몇 등을 이야기한다는 거냐 하는 거로 물어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아니 이게 일반화됐다는 거야? 이 통계에 대한 이런 이론이 벌써 중학교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이게 일반화됐다는 거야? 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내려와서 자격증 시험 치기 위해서 가르친 학문이고 굉장히 어려운 학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학부모들도 알아줄 정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보편적인 말인가? 우리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내가 자녀들 우리 아이들 둘요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걔들 성적표를 내가 한 번도 안 봤거든.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갖고 성적표 가지고 부모한테 오는 게 내가 굉장히 꺼렸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표를 내가 안 봐요. 내가 스스로 안 보는 거예요. 내에 대한 이 어떤 뭐랄까 성적표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는 게. 근데 우리 애들 나름대로 성적이 좋다 하는 거를 내가 처에 대해서 이야기만 들었지 실제 성적표를 안 봤기 때문에 이 성적표에 등수 없는 걸 내가 생각을 못 하잖아. 그 등수가 항상 나오잖아요. 보통 60에 몇 번 나오는데
고등학교 2, 3학년 되거든. 아니,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성적은 거의 대부분이 20점에서 왔다, 20등에서 왔다 갔다 했지. 20등. 뭐 23등, 22등, 뭐 늘 그랬어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했지. 근데 고등학교 넘어가니까, 이제 뭐 대학 안 들어가니까, 공부 자체를 안 하니까 막. 1학기 때, 1학년 때 2학년 조금 났다가, 2학년 말부터는 뭐, 아예 공부 자체를 손 놨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이, 3학년 1학기 때, 다른 것은 뭐 미양가 이래 나오는데, 내가 나중에 성적표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딱 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수가 있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지. 내가 놀랬다니까. 내가 놀랐어. 응? 내가 수학에 내가 수 있는 줄 알았으면, 응? 그때서 내가 비로소, 아이고, 때가 늦었지, 이미. 나중에 그 성적표를. 그만큼 성적에 대해서 내가 거부감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 막,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에 학부모가, 표준 편차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보편화되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런 자료를 내가 자신감을 내는 이유는 또 뭐냐니까? 이 자료 지금 내놔면은 지금은 모른다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이나 이런 사람 모른다 하더라도 내용 자체를 이게 조금 되면 이게 일반화 되겠구나. 내가 그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응? 그런데 자신감을 갖는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게 정규분포란 말이에요. 정규분포. 응? 정규분포 모양이 뻥긋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중심점이라 잡는 거예요, 중심점. 여기 기준점이라 하는데, 여기가 이제, 평균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 다른 말이 있어요. 뮤라 그러는데, 뮤라 그러는 내용이 중심이라는 이 뜻인지, 그래서 시그마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학교 성적을 관리하는 부분은 요 정도로 그래요. 표준 편차란 말은, 표준 편차 나온다는 것 자체는, 여기 시그마 자체가 이게 표준 편차거든. 그럼 1시그마가 표준 편차예요. 학교에서 성적을 만든다는 건,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그런 학교 성적에 대한 걸 내가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는데, 나도 그 인터넷에 내온 내용만 보고 이래 하지만, 표준 편차를 이렇게 학교 성적에다가 하는 것은 이 관리 영역이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아마 학교 사지 않겠냐. 응? 왜냐하면 이게 오차가 적다는 거지. 요 안으로 들어오서 요래 가면 갈수록 오차가 자꾸 많이 나오고, 사실은 이 데이터 내는데 애들한테 성적을 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진학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오차 범위가 넓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률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요 안에 아마 68.3%에 해당되는 요 범위 내에서 통계를 적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이거를 지분냐, 여기를 2시그마까지를 정분냐, 그 다음에 3시그마까지를 어분냐, 그 다음에 우리 한 인간이 살아가는 전체, 3시그마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격체 전체에 대한 어떤 그거를 100%를 보고,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영향 요소가 바로 여기서는 어분야까지 나오는 것이 우리가 99.7%의 영향으로 나오는데, 그 범위가 나오는데 0.3%에 해당되는 이 어마어마한 또 이 범위, 그 범위가 우리 인간 자체를 완벽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우리가 고려될 부분이다. 신분야라는 거예요. 신분야. 이 신분야는 지분야 자체가 이야기했지만, 요 지분야 자체에서 학교 성적 자체가 표준 편차라 말하는 것이 요 영역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게, 그만큼 데이터가 안정된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통계 데이터가 안정되는 영역이라. 특히 이것이 지분야라. 학교 수업하는데 비교하고 하는 데에 지분야란 말이에요. 정분야까지 연결하려고 하기에는 학교에서 너무 부담되고
통계 잘못 내갖고 그 오차 범위가 뭐 오차 범위 때문에 논란이 많을 수 있다. 이거는 정분야는 특히 어분야 들어가고 가면 뭐 이거는 뭐 자신감을 못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회사에서 돈을 얼마나 투자해가지고 불량률을 얼마 전에 잡을 거냐, 여기서 불량률을 잡을 거냐 하면은 불량률은 작겠지만은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다. 돈은. 그래서 손실이 많다. 손실이. 그래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적당한 생산 양을 맞춰가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요 통계를 가지고 나온다. 요 삼시그마 수준에서. 그래서 불량률 자체에 대한 것을 불량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돈이 아무리 들어도 해보겠다 그럴 적엔 뭐 여기 돈이 또 요 넓은 부분으로 전체를 생산품 자체에 대해서 불량률이 거의 없도록 여기는 버리는 것이 많더라도 정품만 사용하겠다 할 땐 손실 부분에서만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는 투자비 자체를 많이 높여가지고 불량률 자체를 전체를 제로에 가깝도록 만들겠다 할 때만 돈이 또한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품은 100% 거의 100% 확보를 하겠지만은 그 대신 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여기도 마찬가지. 손실이 많이 나는 대신에 그 정품을 줄이겠다. 정품 숫자를 줄이더라도 불량이 많이 나는 것을 가지고 불량을 다 없애버리고 정품을 납품하겠다. 뭐 요럴 적엔 요런 것도 관리가 되는. 요런 거 이게 이제 그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실제로 그 해소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우를 봐가지고 요 시그마 개념을 표준 편차 개념을 적용하는 요런 요소들이 된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지정신이라고 하는 요 분야의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갖고 지난 시간에는 여기 그 지분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어요. 이제는 정분야 쪽으로 오늘은 좀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이 정분야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에 제일 그 어떤 기본이 되는 것은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은요 부부예요. 부부. 남자 여자.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남자가 지향하는 어떤 지적인 부분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부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지분야는 남성 쪽이 강하다는 것이 여자가 없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남녀가 다 공유하는데 여자들이 지분야에서 약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여자분들이 정부분이 강하고 지부분이 약하다는 것은 자동차 운전하는 거 보면은 여자들은 파킹 그러면 차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차만 세우고 문 열고 나와버리면 파킹이야. 근데 남자들은 그 여자들이 차 세워놓은 거 보면요 차만 서 있는 거지 주차선이라든지 옆에 차하고 관계라든지 다음 차가 그 주차하는 데서 이런 건 전혀 고려 안 해요. 주차선을 만들어놓고 주차하는 이런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도록 이 주차선을 이렇게 다 만들어놓으면 남자들은 주차선 안에 중앙에 넣으려고 그래요. 중앙에. 그리고 앞뒤 간격 맞춰서 다음 차가 오는 거에 다 배려해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주차해요.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내가 주차하면은 주차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한 거예요. 내가 주차하면 그냥 주차. 그야말로 차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가끔 골목 같은 데 말이에요. 자기 바쁘다 하면서 집에 들어가고 잠깐이면 된다 하면서 하는데 다음 차 관계없어
조그만 안으로 잘 주차하면 다음 주에 얼마든지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골목이나 이런 차도에서 그냥 삐딱하게 시원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들의 주인을 찾아보면요, 반드시 여자가 나와요. 반드시. 요렇게 할 정도로 여자들의 특징은 지분야는 약하다. 그렇다고 해서 정분야가 약하냐? 여기 이제 여자들이 이 영역에서 정분야가 강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노는 거 보면요, 애들은 여자애들 노는 거하고 남자애들 노는 것 자체가 틀린 게, 남자들은 그냥 막 왈가닥 하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모이면은 항상 이래 옹기종기 이렇게 모이죠. 응? 남자들은 혼자서 놀아버려요. 여자애들은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짝을 두고 짝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정분야라는 거예요. 정분야. 여기 발달되어 가는 것이 이게 우리 사회인데, 이렇게 해서 지분야, 정분야가 공존되어 가는 어떤 환경이 우리 사회라 해서 부부라고 해서 가정이라는 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집 정분야에 있어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에 대한 이런 우리 개념 자체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는 걸 우리가요, 정분야의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조차 이렇게 좀 통계를 이야기하는 건요, 이게 전체로 좀 지분야예요. 지분야. 그런데 이런 그 정분야에 있는 사람들, 정분야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보면요, 그냥 막 아예 기부합이라, 기부합. 특별히 그 수학, 이 수학 중에서도, 이거 통계학은요, 수학 중에서도 골치 아픈 거예요. 굉장하게 이게 개념 자체가 이 자료를 끄집어내고 계산을 해 나가는 이 광부를 보면, 옛날에 그 제가 공부할 때는 이거 하기 위해서, 자격이 따기 위해서 하여튼 2개월인가 3개월인가 자체를요, 방에 딱 박혀갖고 회사에서 퇴근하면은 바로 그 저녁 10시까지인가 하여튼 11시까지를 아예 일절 다른 데 안 가고 집중적으로 이걸 한 거예요. 그 공부 어마어마하게 한 거예요. 자격증 따기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제 나오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자, 어떤 품질관리 교육에 관계된 문제가 나오면요, 거의 정확하게 짝짝짝 맞힐 정도가 돼가지고 내가 수험장에 들어갔지. 그 정도로 그랬어요. 지금은 어림도 없어. 감감하지. 워낙 안 쓰니까, 30년 동안 안 쓰나니까. 자격증만 있는 거죠. 그런, 제가 수학을 또 수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어쩌면 그걸 뚫었지. 다른 사람들 그때 공부한 사람이 한 60명인가 70명 되는데 자격증 딴 사람은 10사람도 안 돼요. 해서 부서에서 뽑은 사람들 돈 준다 하고 했는데 그때 10사람인가 11사람인가 아마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60, 70명, 100명 가깝게 했는데 그냥 막 수업만 받고 막 다 그만둔 거예요. 그만큼 어렵더라 이거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자들이, 아까 그랬잖아 내가, 학교 성적 때문에 부모들이 알아야 된다 이거지 이제는. 응? 더구나 여자 엄마잖아. 엄마니까 자기 자녀 때문에 이게 도대체 학교 성적 이게 뭐냐. 근데 여자들 중에서 이걸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니까. 응? 가르치는 분이 있고 여자로서도 배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를 지정어신에서의 개념을 가지고 이걸 지금 이런 걸 어떻게 뭐 만들고 뭐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정어신의 인격체 분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정리를 하고 받아들이냐, 요 내용을 지금 우리는 자꾸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학의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은
이거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 분야의 영역을 통해서 정 분야 인격체를 나타내는 데에 이 그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우리 정 분야 여자들도 해야 되는데 여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수학이고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라는 것은 완전히 지적인 부분이거든요. 앞에 부분, 뒷부분이 고리가 탁탁 맞아야 돼요. 주차기 딱 있으면 그 주차 안에 딱 복판이 있느냐, 옆으로 비기냐 안 된다. 중앙이 해라. 앞뒤 간격. 이런 것이 남자들은 뭐 몸에 거의 배 있다시피 이건 그래 해야 돼 하고 자연스럽게 그래 하는데 여자들은 그냥 덜컥 뭐 주차선 두 개가 뭐 또 물리든 말든 간에 내가 주차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들은 막 욕하지만 여자들은 나오면서 왜 그런 거 갖고 욕하냐 이기지. 내가 그 주차해놨는데 피해가면 될 것을 다른 데 주차하면 되지 왜 내 주차인 거 갖고 욕하냐. 시비 그냥 이 말이에요. 여자들은 그래 한다니까. 그거를요 지적인 남자들이 정적인 여자하고 관계에 붙었을 때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해 이것이 필요한 거지. 여기 지정의신에 대한 인격체 면역시에 대해서 이런 요소를 자꾸 들음으로써 이런 관계성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지적인 수준과 관계성 쪽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 마찰이 생겼을 적에 어떻게 이것이 융화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인격체를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런데 이 정분야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요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개념도 없고 알기도 싫은데 알아야 될 시점이 왔다. 일반화됐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 네이트에 들어서 검색해봐야 누구든지 이거는 되니까 지금이라도 표준 편찬지 검색을 해서 네이트에서 하면은 밑에서 질문이 나와요. 질문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학부모 내화하고 자기 자녀 성적 대한 내용을 또 편하게 누구든지 하긴 되잖아요. 언제 올린지 내가 정확히 안 봤어요. 그걸 내가 놀래버려갖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네 하고 내가 놀랬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요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중심축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심축에 대한 개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분야를 가지고 이 지분야 요소에서 이렇게 중심축을 둘 수 있다. 이거는 고유하게 넘어가는데 있는 걸 두고 이 중심축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념을 우리가 사회가 좋은 사회다. 아까처럼 7년 풍년이 오는 게 좋은 거냐? 7년 흉년이 오는 게 좋은 거냐? 이런 자체를 우리에게 할 때 시대마다 지나고 나서 그걸 방향을 우리가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를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분석할 적에 성향이 이렇다. 그런데 이런 성향에 지금 우리가 좋은 시대냐 나쁜 시대냐 지금 현재 환경이 좋은 환경이냐 나쁜 환경이냐를 볼 때 요 중심에 있는 이런 형성으로 되어 있는 현재적인 문화, 그 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이거지. 어떤 시각으로 여기서 봐가지고 요 상황을 보는 거하고 요래 두 가지고 여기 상황을 보는 거하고는 이게 전혀 다르단 말이야. 형성은 중심축이 있으니까 형성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게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부분에서 중심축을 통해서 형성된 이걸 보는 눈, 시각이란 말이야. 그리고 플러스 있는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시각, 이건 전혀 달라요. 마찬가지로 조금 더 가면은 이 뒷밑으로 이 시그마 쪽에서 보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3시그마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 현재 전체를 낙원으로 본단 말이에요. 낙원으로. 현재 있는 자체를, 현재 상황을 낙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이라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니까. 이게 분포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이라. 지금이 우리가 너무 악하다. 상황이 악하다. 뭐 거의 지옥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7년 풍년이 지났다. 그것 자체가 잘 지내느냐? 7년 풍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들의 패턴은 이래 나타나는데 그 상황을
좋은 상황으로 볼 거냐, 지옥에 가깝도록 볼 거냐, 이 시각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니까.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상황으로 7년 풍년이 지나고 났는 데의 상황이 지옥에 갔다라는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다면 그 보는 눈에 대한 요 시각에, 여기 지금 7년 풍년이 지나고 난 뒤에 시각에 지옥에 가깝다 하는 시각이 있다면, 그러면은 요 시각의 중심을 볼 때는요, 반드시 흉년이 와야 돼요. 흉년이 오는 것이 오히려 이 시각에서 볼 때는요, 이 자체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정반대, 풍년이 오고 흉년이 와야 이것 자체를 바르게, 어떤 축 자체를, 중심축을 그래도 바르게 옮겨 놓을 수 있는 어떤 기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문하고 자꾸 연결하는, 본문에 있는 내용을 이 내용하고 자꾸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 시도가 있다니까. 7년 풍년이 오는 것 자체가 늘 좋으냐? 내가 진급하는 것 자체가 항상 좋으냐? 진급 실컷 내고 넘보다 빨리 진급했는데 나중에 퇴출당하는데 빨리 퇴출됐다. 그럼 진급 안 하려고 버티는 거예요. 진급 자체를 겁을 낸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다니까. 당해보면 그런 거예요. 어려운 당한 일이 되는 게 참 직장 없이 홀로라고 없이 막 지내는 것이 항상 나쁜 거냐? 직장 속에 직장 없이 막 댕기면서, 남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편안 다닐 때 자기는 뭐 저 구석에서 막 어려운 일, 저런 일을 막 겪어보다 보니까 어느 날 때가 되면요, 정지영 씨 같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배운 거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다 하는데, 어느 날 대한민국에, 참, 이병철 씨는 뭐 참 가진 거 가지고 세웠다 하지만, 내가 현대그룹에 있으니까 그 개념을 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지영 씨는 뭐 소 팔아가지고 서울 갔다 가는 거 아니야. 아버지 뭐 논 팔아 갔다든가 소 팔아 갔다든가. 뭐 어떤 집에 있는 돈 훔쳐갖고 갔는데 돈을 뭐 참, 그런 것 자체가 그 시대 그 상황 자체에서 시대에 바로 적용할 거냐, 시대 나중에 후대 보고 이거 평가할 거냐, 이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어느 시점에서 이걸 바르게 평가해야 되냐, 그 기준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 이거죠. 그 기준은.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인격체에 대한 개념, 그거 자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리고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은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나타난 이런 평가. 그러면 내 한 사람의 인격체가 가장 존귀할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인격체에 대한 평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요, 내가 추구해야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내 한 사람의 인격체라고 하는 이 구성 자체가 결국에는 7년 풍년이 온다는 소식 앞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땐 온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여기에서 그 사람이 지 분야의 어떤 능력 자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일을 만나거나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내 한 사람이 그게 대처해가지고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그런 환경에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 인격체냐, 여기에 따라서요, 상황이 좋은 상황이냐 나쁜 상황이냐,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격체에 대한 배양, 내 자신의 인격체에 대한 어떤 점검, 여기에 대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확인해보는 이것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 사람이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7년 풍년이 올지 7년 흉년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의 인격체에 대한 이 준비를 탄탄히 해가면은 7년이 풍년이 와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대처하는 거고 7년 흉년이 와도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으로 대체해 가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자라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가 자기가 그 있는 모든 근위를 다 무시해버리고 요셉 앞에 무릎 꿇어가는 모습이 바로 나오는 거죠. 이런 개념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개념을 나가다 보니까 지정의식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체에 대한 개념을 자꾸 일으키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지정의신이라고 하는 이 분야가 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개인에 활용시키느냐 하는 개념으로 진행하다가 이 정규분포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숫자적으로, 수치하고 그림적으로 실제로 현존에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은 제 개인적인 어떤 주장이라 분명하게 있는 내용인데,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하면 이거 일반화시키느냐, 그게 일반화시키는 과정으로서 정규분포를, 이 그림을 쓰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어찌 보면 길이 외길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되기 전에 30년 전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정규분포 공부 아무도 안 할 때 억지로 해서서 필요해서 시킨 거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뭔가 혜택을 준다 하니까 그거 하나 내다보고 달라드는 건데, 근데 거의 목회하면서 연결되려고는 어떻게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지. 7년, 바로가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꾸려한 것은 아무도 몰랐지. 그래서 바로가 꿈꾸하고 요셉이 만날 일이 됐어요. 아무도 몰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개인에게 있는 능력을 활용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라고 불릴 정도로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뢰하더라는 거지. 내가 그러면 내가 아니야말로 분별관리 기사 자격증 받은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목사 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품질관리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사 된 사람은 드물다. 굉장히 드물걸. 아마 대한민국에 한 사람뿐이지 않거나 내 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는 이런 내용을 갖고 접근시킬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 없어도, 품질관리 기사에 대한 자격 없어도 이런 내용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여기 넘어오는 거는 제 아니면 안 돼요. 이건 그래야 됐다. 외길이라. 그 외길이면은 내 한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그러느냐, 나타내고자 하는 방법을 쓰시는 거지. 내 같은 사람의 외길을 걸어온 사람의 걸음을 쓰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는 거지. 요셉 자체를 갖고 늘 그러면 바로 꿈꾸고 그 꿈꿈 따라서 요셉이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일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에서 요셉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인격체, 개인이 인격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인격체가 지금 함몰되어 있다. 이걸 일으키는데 나 같은 사람을 쓴다라면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방편으로 쓴다는 거지, 내 방법으로만 쓰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나는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이 개념을,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을 일반화시키는데 지금 하나의 도구로서 내가 지금 이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확산되어지고 더 보편화되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인격체에 대한 이 어떤 접근들이 많이 있겠지. 지금은 그런 수요가 없으니까, 필요하다라는 수요가 없으니까 이것이 잠잠하지만은 이것이 필요하다고 나오면요, 이것만 나오겠어요?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론을 가지고 막 해도 그때는 유통될 어떤 내용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요거는
기존의 정규분포를 두고 어떤 기준점, 시각 자체를, 내가 개인이 당하고 있는 어떤 삶의 환경에서 만나는 그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보는데, 요런 것도 있어요. 정규 분포가 아닌 분포가 달라진다. 변형되어지는 분포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1시그마 안에서 요런 식의 이게 좁아지면서 이거는 어떤 분포수니까 안에 들어간 이 양은요, 이 면적 자체는 고정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해갖고 쑥 벌려질 수 있어요. 이렇게 높이. 요렇게 된다 하면은, 전부 다가, 우리가 볼 때는, 전부 다 이거는 지분이야 지향의 세계라니까. 이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이 시각 자체가 벌써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니까. 아무튼, 요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다. 요것이 극단적으로, 이 시그마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현실인데, 만약 1시그마에서 가깝도록, 이런 식으로 막 됐다가 높이 됐겠죠. 아주 뾰족하게 올라가겠죠. 필요할 어떤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일부라도 그렇게 만드는 층이 있겠지. 만들어야 될 어떤 구조가 있겠죠. 어떤 단체나 무슨 조직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거 우리가 개념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3시그마까지가, 프로테지가 이렇게 95.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요 자체를 안에 1시그마 안에서의, 가는 데까지 가능하다. 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요 개념을 정규분포가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밑으로.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쳐진단 말이에요. 밑으로 쳐지고, 이거보다 더 밑으로 쳐지면은, 거의 어떤 중심 자체가 있는 것 같지가 않는, 그러면서 이게 거의 이렇게 쫙 퍼지는 거예요. 요 내용을 두고 볼 때, 그럼 여기는 이 상황 자체가 기준점 자체도 없을 정도로 아주 바닥으로 쫙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기준 자체가 있는 이거 자체가 기준 자체가 없을 정도로 이런 형상으로 되어져 있는 분포. 요 내용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표현, 언어적인 이런 표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런 내용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지분야는 이런 거 있었네 라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정분야는 이런 걸 보면서 안 됐다. 마음이 안 갔다. 아까 여기 이렇게 쫙 된 분부 속에 자기들 아들들이 성적이 몇 등이나 가면 막 기뻐하고 이런 표현을 나타내는 것이 정분야라고 하면, 이런 요소에서 이게 쫙 떨어지는 이런 데서 남자들은 그런 분포가 있네 라고 하는 지분야 정도로서 그냥 반응한다면은, 여자들은 정분야가 이렇게 흩어지면은, 그러면 시그마 안에 들어간 이런 자체가요, 요 자체의 개념 자체가 이게 99.7%나 95%나 64.4% 요거 자체는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시그마 자체가 변동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 뒤에 뻗어가는 어떤 이 부분이 이렇게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정분야들이 보는 시각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분야, 정분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차이, 이런 개념을 우리가 그림으로 두면서 이게 반응하는 요소들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인격체적인 반응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 자체가 아니 이런 거 봐가지고 뭐 그림 요래 있는 것 같고 뭐 여자들이 정분야의 반응, 개인도 마찬가지,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중에서도 이런 반응을 보면서 아 이게 정규분포가 변형되는 게 있는구나 하는 것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은 정분야가 이렇게 낮은 분포로 그림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현재적인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러면 어쩌나 하는 이런 고민하는 남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정규 분포에 따라서 우리 인간들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럴 적에 지분야가 반응하는 쪽이 반응이 이게 홍도가 높으냐, 그 다음에 정분야가 반응하는 이 반응이 이런 요소를 보면서 아이고 그럼 어쩌면 좋겠느냐는 거지. 이런 게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정분야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발달. 정분야가 반응이 그럼 우리가 어째야 돼? 어떻게 바로 해야지, 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반응이 정분야가 좀 빠르게 반응한다 그럴까? 안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응한다 그럴까?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분야가 표현하는 옳다 그르다, 이게 바르다 나쁘다 이런 쪽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회는요, 이 균형을 잃고 있다니까. 나빠진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바로 해야지 하고 하는 이런 반응을 가진 이 정분야 반응 자체도 분명히 요소가 있다는 거야. 사회를 바르게 하는데, 사회를 올바르게 하는 이 시각을 갖고 그 밑에 밑거름으로서 활동하는 이 영향이요, 정분야의 영향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요걸요 그림으로 자꾸 나타내려는 거예요. 이걸 뭐 다른 사람이 설명해가지고 말로서 자꾸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요소를 여기서 지정어 신을 통해서 우리 인격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분야의 요소를 통해서 인격적인 반응하는 이 요소가 지금은 워낙에 지분야에 의해서 눌려있는, 학교 공부만 잘하면 뭐 앞서는 거고 그 사람이 일 다 잘하는 거고, 어디 회사에서 직위 중에서도 뭐 과장, 부장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거, 밑에 있는 사람 아무 일 못하는 사람 같고, 이런 구조, 이런 인식, 그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이 시간에 자꾸 인격적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분야의 요소가 반응하는 그 반응에 의해서 지분야와 더불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거지, 지분야 하나만 여기 따로가, 이게 따로 있는 게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지분야, 정분야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지분야 하면은 정분야 필요 없고 정분야 하면 지분야 필요, 이런 게 아니고 지분야와 정분야가 같이 한 통으로 엮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제지기 때문에 지분야, 정분야를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 이 요소를 하지 않는 우리 지금 현재 제지한 우리 인간의 상태 때문에 그 지난 시간에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연결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런 그림을 통해서 그 연결점을 자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지분야에 지향되어지는 우리의 현재적인 이런 사회 환경, 그 환경을 지금 현재 정분야를 통해서 다시 받쳐주고 있는 그 요소를 좀 보강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현재 상황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상황.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봉사하는 데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요, 어려운 사람들 상황 속에 그 사람들을 받쳐주고 있는 힘은요,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헌신이 있는 거예요. 헌신. 지적으로 계산해갖고 얼마나 버는데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헌신이 있다니까. 그것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니까. 여자들이. 근데 그 힘이 지금 우리 사회가 그 힘을 인정해 주느냐?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얼마나 그 힘을 지금 무시하느냐. 요 내용을 하나 더 이야기하고 그걸 넘어가야 돼.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이 나타내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 그림을 나타내는 요 그림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거는 언젠지 내가 날짜는 말 못하겠는데 중심은 있어야 돼요. 어쨌든 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렇게 어때야지. 여기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하는 밑 바닥에서 조금 올라 있는 요 상태. 요 상태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요 상황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단계의 1단계 쪽에 1단계. 요 범위 아니에요. 요 범위. 요 범위라는 게 지금 여기. 요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설교 지금까지 해온 설교 전체 지정의신에 대한 이 내용에 이 정규분포의 변형이 기본적으로 나타낸 모습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죄지은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이 내용을 갖고 정규분포를 연결해오는 이 내용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어떤 분포, 곡선,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내용이 어느 범위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안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단계가 지금 7단계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내 주장이지. 또 다르게 연구하면 뭐 표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나름대로 7가지 둔 이유는 내 나름대로는 요런 단계를 거치면 한 단계 한 단계에서 7단계 된다 하고 보고 있고 밑으로 성령님을 부인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또 보면 3단계 정도 3단계 요런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요 요소예요. 그림으로 정규분포를 그리면은 요 안에 정규분포를 그리면 그림 자체가 아주 바닥으로 이렇게 요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려고 하면 요거 자체가 요렇게 되면 모양이 좋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이상적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적으로 있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그 현상은 바로 요런 모양의 요 안에서 1단계 요 안에서 우리가 요렇게 지금 지향을 하고 있다. 요 내용이라니까. 요러한 시도고 요 시도가 정확하다 바르지 않다 요거는요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건 분포에 들어가 버리면 아까 말했지만 통계나 확률로 들어가 버리면요 답이 없는 게 통계와 확률이 아니까 그 사람마다 시로 채취 문제 시료 채취를 잘못했다 이런 거는 나오지만은 통계 들어가서 통계가 그래 나왔다 그 통계가 잘못했다 그거는 시료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이나 이런 관점은 다를 수 있더라도 그것 자체를 답을 갖고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게 바로 이 통계라니까.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 정답이 없다는 것 자체는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 전체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체 자체가
고유한 거예요, 고유. 그 고유한 인격체를 개인이 자기가 자기 인격체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 가치를 최대한으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가치를 찾아가는 데에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분야 요소, 정분야 요소, 이 요소를 띄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지금 표현해 보려는 거예요. 우선은 지금 우리 사회가 지분야 지향적으로만 되어 있는 이게서 개인이 정분야라고 하는 이 요소도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 오히려 지분야가 약하더라도 정분야만 이게 탄탄히 있으면요, 그 사회가요, 오히려 안정돼요. 지금 했잖아요. 여기 68.3%거든. 여기는 95.5%의 이 효율성이 있다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봐봐요. 이게 어떤 관계냐, 그러면? 두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한 사람은 동문, 학교에서 같은, 있는 사람이, 같은 학교에서 나오고, 같은 지역에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사업을 한다. 뭐, 능력은 비슷하다 하는 거야. 똑같다 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회사에서 있다가, 친구로서, 회사의 동료로 있다가, 나와서 동업을 한다. 두 사람 동업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이런 두 종류가 있을 적에, 어느 사람이 더 그 관계를, 동업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오래 갈까? 이 데이터로 내보면요, 이 정분야가 훨씬 오래 가요. 사업을 하면서 회사에서 관계를 맺은 이 사람은 68.3%의 이 신뢰도를 갖고 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럼 68.3% 곱하기 63% 해버리면요, 이게 떨어져요. 그런데 동문들이나 이런 어떤 지역적인 연구를 해서 가진 사람은요, 그보다는 더 오래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데이터로 갖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중엔 또 어분야 들어가면 더 하겠지. 어분야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서 이 지정의신으로 된 인격체에 대한 이 구분에 대한 개념을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이 개념을 자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인격체, 이것 자체를 상승시키는데 분명히 기여를 한다니까. 요거 좀 더 나가면 이제 현재 우리가 제일 참 활용을 많이 하는 신체 면역 시스템, 의사들에 대한 이 개념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뜯어곤친다고 성형수술하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이런 개념을 우리가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유한 내 인격체, 그거 자체에 대한 개념을 만드신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자꾸 만들어가니까 기준 자체에 대한 일에 가까운 우리의 행동들을 자꾸 지향하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인격체에 대한 것도 내가 자꾸 높여주고 우리 사회가 속해 있는 이 모든 어떤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는데도 굉장하게 말이죠. 긍정적으로 바르게 일에 가까운 수준에 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런 개념에서 지금 이 지정의신의 인격체 내용을 그림을 자꾸 보여주고 실제로 쓰고 있는 이런 정규분포라고 하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활용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정규분포 곡선 만들어가 내가 그런 만드는 시간이 아니잖아. 지금 인격체를 하는데 돼 있는 걸 갖고 지금 활용하는 거예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건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원이라는 것도 내가 뭐 원 만들고 그런 내가 전부 됐냐. 기존에 있는 거 그 안에 원을 하나 더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해서 모양을 지정의신이라는 인격체라고 하는 이 면역 시스템을 자꾸 나타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관계 연관성을 맺고 숫자를 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를 저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쓴단 말이죠. 즉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라는 것은 인격체로 만드신 그 하나님과 관계, 그것이요. 가정 밑바탕에서 또 가정 밑바탕이면서 이게 밑바탕이면서 중심축으로 기준되어질 수 있는 그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좌표의 아주 기준이죠. 기준.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세요.